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오늘 외신 8개 할 텐데 아마 오늘 기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 와, 트럼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벌써 거의 다 그 각 이 국무위원들 지금 지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국방부 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충격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뭐 강경했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늘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도 난리가 났어.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으로 오늘 누구를 임명했는지 아세요? 예? 누구 임명했는지 아세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헤그세스. 누구냐? 폭스 뉴스 진행자예요. 폭스 뉴스 진행자. 대박. 우리로 따지면은 국방부 장관에 KBS 박민을 국방부 장관을 해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헤그세스가 갖고 있는 국방에 대한 이력은 뭐가 있냐면 그냥 군대 갔다 왔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군대 갔다 왔다. 근데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해왔어. 야, 대박.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한번 관련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뭡니까?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육군 참전 용사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트럼프가 폭스뉴스 진행자인 헤그세스를 지명했는데 CNN에 따르면은 헤그세스의 지명은 트럼프 측근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한 이번에 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헤그세스가 트럼프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대요. 그리고 사실 맺어왔지만 이 사람이 원래 그 국방부 장관 지명하겠다는 그 예비자 명단에도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헤그세스는 똑똑해 라고 평가하면서 군복무 한 적 있잖아. 그거 인정받아갖고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일기 때도 헤그세스를 국무장관이나 보훈부 장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원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상원도 장악했고 하니까 이번에 헤그세스의 이 애국적인 이미지, 또 군인 참전했던 그 경험, 뭐가 참전이야? 그 군인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이번에 지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거 임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충성심이 높아야 돼.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트럼프하고 엄청 마찰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매티스라든가 마크 에스퍼 장관 같은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트럼프 때 이 갈등이 많아갖고 중간에 사임하고 막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갖고 국방부 장관을 이번에는 자기한테 완전히 충성을 다하는 폭스뉴스 진행자를 이번에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측 관계자들, 민주당 말고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 측 관계자들도 지금 충격에 빠졌다. 그런 기사가 오늘 나온 겁니다. 야, 대박. 근데 헤그세스가 웃긴 게 뭐냐면 군과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면 안 된다. 여성은 그 특수부대 직책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군인은 무조건 힘만 써야 돼. 힘만. 근데 군인이 다 그냥 마치 네이비스 같이 나가서 전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야. 군이 그냥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얘는 여성들은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걸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군이 지금 너무 다양성을 강조한다.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너무 군이 열려 있다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수 측은 좋아할 수도 있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번에 트럼프가 그 헤그세스를 지명하면서 자랑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 잘할 거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왜 잘할 것 같냐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방송 진행을 잘한다.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두 가지야. 기사에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요번에 헤그세스 지명 발표하면서 한 말이에요. 헤그세스는 방송 진행가, 베스트셀러 작가임에도 작가로서의 업적을 칭찬했다는 거 아니야. 방송 너무 잘해. 글 너무 잘 써갖고 베스트셀러야. 국방부 장관. 이거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친할 때, 윤석열이 처음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임명할 때, 한동훈 임명하는 이유 설명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한동훈은 영어를 잘한다. 법무장관 임명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은 법무장관 하는 거예요? 영어랑 법무장관은 뭔 상관이야? 잘하면 좋지. 근데 법무장관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소양이 영어는 아니잖아. 근데 보면은 트럼프하고 이 윤석열하고 지금 정신 마인드 갖고 어딘가에서 좀 닮은 게 많지요. 황당한 거야. 법무장관을 뽑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막 광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뽑는데 방송 진행을 잘해. 국방부 유튜브 하려고 그러나? 방송 진행을 잘해. 베스트셀러 작가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골 때린다. 골 때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워싱턴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잠잠히 생각을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이게 꼭 나쁜 건가? 이게 꼭 나쁜 건가?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군에 대해서 염려가 있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요, 군을 어떻게 하느냐? 군을 어떻게 통치해요? 문민 통치를 해요. 문민 통치.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군은 통치할 때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합니까? 군인이 안 하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인이 군을 통솔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 때린 게, 군인이 그래서 옷 벗고 나와서 국방부 장관 하는 거 아닙니까?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군인 출신 아닌 사람이 없죠. 다 군인 출신들,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 군을 진짜로 문민 통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장군들이 아니고 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국방부를 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군 경력이 없는 여성들도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외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불문율로 말도 안 돼 해왔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트럼프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좋게 보면은, 아주 좋게 보면은 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맡긴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헷갈린 거야. 이게 트럼프가 해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문민 통치, 군을 문민 통치하는 그런 건가? 좀 헷갈려. 근데 대단해.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면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 판단이 안 서, 지금은. 이게 트럼프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비판하고 욕은 하지만, 근데 이게 꼭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그래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군에 대해서 경험이나 꼭 군인 출신은 아니더라도, 군인 출신 아니라고 해서 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래도 군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폭스뉴스 진행자 국방부 장관 시킨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획기적인 겁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워싱턴 안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난리가 났고, 외신들의 지금 이게 다 기사가 엄청 크게 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골 때린다.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오늘 그 쇼츠 영상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폴리티코 기사인데, 이거 이탈리아 기사거든요. 이탈리아 기사. 앞에 보이는 사람이 조르자 멜로니죠. 조르자 멜로니는 사무리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누굽니까? 구구. 아주 구구의, 요번에 구구 정당이 프랑스 총리가 됐다고 해서 아주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구구 총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멜로니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법부하고 지금 복수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법부하고 지금 엄청 복수전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멜로니가 새로운 최대의 적으로 자국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대요. 멜로니는 헝가리의 구구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과 비슷한 위험한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죠. 근데 지금 그것도 오르반을 따라하는 게 이 멜로니예요. 국제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본인이 구구인데 굉장히 온건한 이미지를 지금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을 장악하려는 엄청나게 강경하고 사실은 거의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멜로니는 지금 언론인과 지식인, 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반마피아 운동가로 유명한 로베르토 사비아노는 지금 이 멜로니 정부가 단순히 반대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 저 사람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반체제적 행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윤석열하고. 윤석열 뭐라고 합니까? 지 비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말 막 쓰잖아요. 윤석열이 툭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 우리한테. 근데 그게 지금 유럽에서 멜로니 같은 구구파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보니까 자기 비판하면은 이 멜로니도 너희는 반체제적 인사야, 반체제 행위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최근 로마 법원이 알바니아에 억류된 방글라데시와 이집트 출신 난민 7명을 이탈리아로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멜로니 정부하고 법원하고 지금 한판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지금 이 구구를 딱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난민 문제.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절대 안 받고,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게 이민자가 아니 난민에 대해서 하는 게 구구잖아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로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번에 방글라데시하고 이집트 출신 난민들이 7명이 이탈리아로 난민 신청하려고 왔대요. 그런데 멜로니가 어떤 짓을 했냐? 난민을 막으려고 지금 알바니아하고 매직 협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협정을 통해 갖고 저 난민들 이탈리아로 못 오게 해줘 해갖고 지금 알바니아의 난민 7명이 억류돼 있대요. 억류돼 있는 거야. 이탈리아 못 가게 하려고 억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난민들이 이탈리아 로마 법원한테 소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탈리아 가갖고 난민 신청하고 싶다. 그렇게. 근데 이 멜로니는 아예 못 들어오게 알바니아 통해서 억류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로마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 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난민 신청하고 판단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탈리아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알바니아를 상대로 이탈리아로 보내라,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물론 알바니아가 이거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죠. 그런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형식적으로라도 알바니아 정부를 통해 갖고 이 난민들 이탈리아로 보내달라고 협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멜로니가 열받은 거야. 내가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법부가 감히 난민들을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들어와갖고 이 신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결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열받은 거죠. 그래서 멜라니는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막 불만을 드러내면서 국가를 위한 답을 주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 난민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마치 사법부를 반체제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최고 법원의 마르코 파타르넬로 부검사는 사법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멜로니가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 위험하다고 지금 표현하면서 사법부의 단결을 촉구했고, 또 멜로니 이걸 빌미로 이거 봐라, 사법부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또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탈리아 사법부와 지금 멜로니 정부, 이 구구 멜로니가 지금 엄청 부딪히고 있다. 그런 기사가 오늘 폴리티코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야,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난리. 근데 그 구구들이 자리 잡은 나라 치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진보나 좌파가 잡아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근데 보면은 각 나라에서 문제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다 윤석열한테 있는 것들이라니까. 대단해. 오늘 AP, 야, 이 AP 이거 나 너무 골 때리라고 놀랬어요. 지금 칠레에서, 이거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화나 연극이 아니에요. 지금 칠레에서 사탄 신전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대요. 전통적인 종교는 지금 쇠퇴하고 있고, 사탄 종교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리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금 15명이 모여가지고 사탄 신전 의식하는 그거를 이번에 가갖고 취재하고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이 AP에서. 근데 우리는 종교가 있건 없건 떠나가지고 머릿속에 사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마,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탄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사탄 신전에서 사탄 교인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 받을 때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대요. 우리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유럽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범죄 스캔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 사탄교에 들어오려면요,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그래서 범죄 경력 확인하고요, 심리평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윤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참신한데? 기존 기독교나 카톨릭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우리 사탄교회는 저런 타락한 인간들은 안 돼.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런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사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괴기적인 이미지는 영화나 미디어가 만든 거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칠레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 신전에 대한 지금 우려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칠레인들, 어차피 종교 없는 칠레인들은요, 기존의 종교보다, 칠레 같은 경우는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보다 오히려 사탄 종교가 덜 엄격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탄 신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거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거의 음지에 숨어갖고, 사탄교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악마 숭배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부두교 같은 거 사실은 좀 뒤에서 몰래 하는 거였지, 이렇게 양지로 나와가지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훨씬 더 윤리적이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AP에 들어가면은
사탄교 예배 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엄청 엄숙해. 그래갖고 딱 이렇게 촛불 켜놓고. 근데 왜 꼭 이렇게 불 꺼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이렇게 빨간 불 꺼놓고 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로. 아, 대박.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칼리마는요, 남자의 집인데, 얘는 원래 여호와 증인 그 집안에서 자랐다가, 지금은 치과 그 대학생이에요. 치과 대학생인데, 지금은 사탄주의 들어가갖고, 여기서 이게 루시퍼주의자들의 원래 의식인 사탄의 사원에 지금 참석한 후, 지금 구절을 읽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읽고 있나 보죠? 예.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근데 오늘 이거와 맞물려 갖고 AP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 영국이, 여러분 이거 이제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그 형식적인 수상은 영국 왕인데, 영국 성공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란 말이에요.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가 누구냐면은 앞에 보이는 저스틴 웰비죠. 저스틴 웰비가 대주교인데 요번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했어요. 방송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스틴 웰비,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가 계속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성학대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웰비 대주교가 성학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웰비 대주교는 성학대를 알고 있었는데 묵인했다, 방관했다, 그런 혐의가 있지. 그래갖고 비판을 엄청 받았는데 요번에 사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스틴 웰비 캔터버리 대주교가 성학대 스캔들로 사임했다는 이 기사인 거죠. 이거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오늘 사탄교가 등장하면서 기존 종교가 윤리적으로 썩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과 달라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또 AP에 나온 게 뭐냐면 기존 종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은 뭐 영국 성공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게 2013년인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학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누가 문제였냐면은 2013년에 영국과 아프리카에 기독교 여름 캠프가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 중에 존 스미스라는 그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 근데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소년들을 상대로 엄청난 성학대, 성추행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디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벌써 몇 년이 11년이 지나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더 불거지면서 요번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임한 거죠. 쫓겨난 거지. 독립조사 보고서는 아까 스미스라는 사람이 50년간 성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으며 웰비가 이를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웰비가 신고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웰비는 초기에는 경찰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면서 사임을 거부했어요. 뻔뻔하게. 야, 나랑 관계없어. 거부했어.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비판을 막 하다 보니까 요번에 결국 옷을 벗은 거죠. 이거와 관련해갖고는 제가 오늘 그 쇼츠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웰비가 사임한 6가지 이유, 그걸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만들었으니까 봐야죠. 예.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6가지 충격적인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6위, 교회 내 학대 은폐 문화 개선 실패.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교회 문화. 웰비는 끝내 이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5위, 피해자들과 소통 부족. 피해자들은 웰비의 초기 대응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의 소통 부재는 신뢰를 무너뜨렸죠. 4위, 해외 피해자 보호 실패. 아프리카 피해자들을 지킬 기회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위,
교회 내부 반발 확산, 사임 거부 후 교회 지도자들과 교구까지 그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2위, 책임 회피 태도. 웰비는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1위, 성학대 사건 보고 누락. 2013년 신고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대주교가 되자마자 알게 되었으나 경찰에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과오로 인해 결국 저스틴 웰비는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지도자의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최근 네, 요 내용이 AP하고 다른 기사들에 있는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취합해가지고 정리한 6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생각보다 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갔고 아까 AP만 나온 게 아니고 또 가디언, 이번에 가디언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 아까 말했던 성학대 주인공 있죠, 존 스미스.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그 웰비가 결국 쫓겨나게 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 뭐 복음주의 변호사,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냥 출신의 뭐 선교 운동가, 뭐 목사는 아니고 변호사, 뭐 그런 사람이야. 해외 선교 가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 짐바브웨, 또 남아프리카 등에서 활동을 하는데 50년간 이제 그 지역의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게 뭐 변태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기도할 때, 뭐 할 때는 다 옷을 벗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입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고, 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스미스가 1984년 영국 성공회가 그의 확대를 언제부터 알았냐? 1984년부터 알았대요. 아까 웰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알았는데 이미 성공회는 그 전부터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고 이 사람한테 여전히 이 짐바브웨 같은 해외에 있는 여름 캠프 같은 거를 그냥 운영하게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방임한 거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그 소년들에게, 소년은 아니에요, 소년들, 남자애들 상대로 했나 봐. 탁구채로 막 구타도 하고, 아까처럼 알몸으로 기도할 때 이제 뭐 알몸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막 억지로 샤워를 시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고, 그 실제로 92년도에는 16세 소년이 수영장에서 의문사가 있대요, 의문사. 그래서 그 의문사도 되게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불운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요 죽음 사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는 짐바브웨에서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재판은 1997년도에 검사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냥 무사히 됐다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이거를 풀려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나라를 옮겨갖고 남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또 기독교 운동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지금은 죽어갖고 심판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2013년에 영국의 다른 주교들도 알고 있으니까 엘리 주교라는 사람이 케이프타운 주교에게 스미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알렸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거죠. 영국 성공회는 이후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 당국과 협력해 스미스 사건의 전말을 조사할 계획을 밝혔는데, 밝혀야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진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 문제, 캔터베리 대주교 요번에 사임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이런 성범죄 같은 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가디언에 제일 재밌는 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사건. 이게 뭐냐? 야, 이거 여러분 그냥 음모론이 아니에요. 음모론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미국 의회에서 아마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나 내일일 거예요. 뭐가 열리냐?
UFO 청문회가 열려요. UFO 청문회. 지금 두 번째입니다. UFO 청문회가 열립니다. 왜?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풀백 커튼. 비밀을 밝히기 위한, UFO 비밀을 밝히기 위한 두 번째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지금이 두 번째죠. 오늘 요번에 두 번째 한다는 거죠. 비공개. 근데 첫 번째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앞에 보이는 사람은 무슨 UFO 무슨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미국 해군 정보국 부국장이에요. 스콧 브레이. 이 사람이 지금 본인들이 찍은 영상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지금은 UFO란 말 안 씁니다. 우리가 UFO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고 쓰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UFO라는 말 안 쓰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UAP라는 말 쓰죠. 미확인 비정상 현상. 미확인 비정상 현상 해갖고 지금은 UAP라고 쓰지 UFO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UFO가 더 익숙하니까 같은 개념인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재밌는 게 미국 의회가 UFO에 관한 두 번째 청문회 개최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는 UFO 관련 비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또 음모론자들이 미국이 UFO와 연관이 있다.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게 많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거 털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하원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청문회의 제목은 미확인 비정상 현상 진실을 밝히기가 요번에 그 청문회 제목입니다. 이 현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라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와 글렌 그로스먼 의원이 이번에 이 청문회를 이끈대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 정부의 UAP, UFO 연구와 관련된 정보 부족에 지금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알고 있는데 왜 공개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 앞에 보이는 이 남자 루이스 엘리존도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UFO 그냥 음모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전 국방부 반첩보 장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증인을 합니다. 이 엘리존도도 미국 정부가 UFO에 관한 그 지식을 숨기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그냥 특보잡이 아니고 정부에 있던 고위 관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거 재밌지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년 7월 26일 날 이때도 난리가 났죠. 이때도 미국 청문회에서 나와갖고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정문을 했냐?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은 이름이 데이비드 그루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데이비드 그루시도 공군 장교이면서 전 미 정보국 요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뭘 증언했냐면 미국 정부가 UFO의 잔해와 외계인 사체에 대해서 회수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런 증언을 작년에 했어요. 국회에서. 영화가 아니고. 근데 요번에 또 이 사람이 뭐 나온다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왜 UFO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이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UFO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아마 공개할 거다, 깔 거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실제로 지금 공화당 의원인 팀 버쳇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이런 문서들, 비공개 문헌 같은 거 공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신뢰하며 이를 원하고 있다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CIA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공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 공개한다는 거지. 야, 너무 웃겨. 제가 그런데 요거 오늘 기사를 보고 너무 재밌게 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넷플릭스에 최근에 어떤 그 탐사 보도가 떴냐면요, 외계인 탐사라는
요 다큐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어.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조지 랩이라는 언론인이 그 지금 이 외계인 현상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쪽에서 외계인들이 출몰하고 있다. 막 그렇게 제보를 듣고 달려가갖고 그런 거 막 보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내가 이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가디언에서 갑자기 이 가디언이었나? 가디언에서 미국이 지금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골 때려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근데 이거 무서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외계인 얘기가 아니고 외계인 얘기지. 외계인 얘기인데 외계인들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저 외계인들이? 이 우주선 같은 거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있냐? 바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외계인들은 지금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브라질이나 멕시코 쪽에서 보면은 외계인들이 정해놓은 지역이 있대. 지역이 있어갖고 거기서 출몰을 많이 하는데, UFO들이 바다에서 많이 올라온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특이한 건 뭐냐? UFO가 바다로 내려갈 때, 원래 UFO가 바다로 떨어지면은 뭔가 충돌이 있으니까,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온도도 변하지 않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아찔했던 거는, 얘네들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외계인들이 이미 지구에 그 비밀 기지가 있다는 거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왜 자꾸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미 지구 안에 있대. 근데 과학기술이 엄청내. 얘네들이 만약에 지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하기 전에 이 외국인들이 이 외계인들이 정말 지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3편 보고 있는데 3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보면서 이거 재밌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시는 분들은 한번 넷플릭스에 외계인 탐사라는 거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헷갈려. 진짜 있나 외계인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예. 오늘 BBC 오늘 트럼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거만큼 오늘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한테는 원래부터 자리를 주려고 했지요. 근데 오늘 어떤 자리를 줬냐?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비효율 제거 부서 자문역을 임명했대요. 이게 뭐지?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없던 부서 하나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 해설하면요. 정부 효율성 부서.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 일론 머스크를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자문 역할로 했다는 거죠. 정부 효율성 부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정부의 비효율성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래. 그래가지고 그건 뭐 할 거냐? 대규모 구조조정, 구조개혁 하겠다는 거예요. 연방 공무원들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정부. 원래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큰 정부가 아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작은 정부. 큰 정부는 자꾸 기업이라든가 경제에 막 개입하고 그러는데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보통. 근데 진짜 트럼프가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지금 축소시키려고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재정 같은 거 다 깎아버리고 일 하던 거 멈춰버리고 사람 잘라버리고 지금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 그래서 백악관 및 지금 이 부서는 아직 공식 부처는 아니고
실제로는 백악관 및 관리 예산실과 협력해서 연 6조 5천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 내에 대규모 낭비와 사기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최근 연방 지출에서 최소 2조 달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정부 예산의 3분의 1 삭감. 그리고 많은 연방 기관들 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날짜까지 정했어. 언제? 2026년 7월 4일.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 7월 4일까지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코인 있잖아요. 도지코인 따라가고 앞에 이 도지 이름 붙어갖고 도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도지 프로젝트를 2026년 7월 4일까지 끝내겠다라고 요번에 아예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을 거의 뒤집어 놓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더 작은 정부와 더 효율적이고 덜 관료적인 체제는 독립 250주년의 미국의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머스크가 요번에 트위터 X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 관료제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외무장관이 어제 제가 방송했죠. 프랑스에서 외무장관이 일론 머스크한테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답을 한 거야. 민주주의에 내가 위협이 아니고 관료주의가 위험한 거야. 지금 관료주의를 지금 다 부숴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관료주의를 완전히 부셔버려갖고 미국 정부를 아예 축소시켜버리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지지했던 이 아랍계라든가 인도계라든가 아니면은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은요, 이거 긴장해야 돼요. 정부가 작아진다는 거는 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사회 안정망 강화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죠. 정부가 작아진다는 거는 이제 모든 건 앞으로 다 시장에서 알아서 해. 그거 한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냥 정말 철저하게 시장 중심. 시장이 공평합니까? 시장이 정의로워요? 앞으로 이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찍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 찍은 거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난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데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오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관료제를 타파해버리고 미국 정부를 축소시켜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오늘 2부 외신이었습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